첫 시간 들으셨는데 맨날 듣는 이야기다. 그다음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저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을 하면서요, 열심히 강의 이렇게 하지만은요, 제가 또 여러 부모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마다 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도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정답입니다, 저거는 저게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통이나 자녀와 마음 나누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소통,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들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은요, 지지고 볶고, 그다음에 애들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좀 마음이 상하고, 그런 상황이 처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끈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또 회복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아유 맨날 듣던 거야, 아유 저런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하나만 가지고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여기 와서 강의 듣는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같이 좀 교육에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우리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글도 쓰고, 그리고 제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연구대회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서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하면서 저랑 좀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안타깝지만 좀 이렇게 마음이 소통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모에게는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는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다 보면 학교에서 자녀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학생,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모습이 좀 보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하고 마음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 책을 제가 아내하고 같이 공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마음을 나누는데, 아까 1강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적인 가정에 있어서 정말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면서 하루 30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하고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양적으로. 근데 모든 부모가 저처럼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보내는 부모들이 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사정상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우리 아이하고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으로 해서 하루 30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하루 30분으로 마음 나누기라는 주제로 우리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중한 30분의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 30분의 대화 시간은 아이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힘들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제가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30분,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30분, 아이의 관점을 존중하는 30분, 부모의 진심을 전달하는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30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뇌. 저는 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떤 주제를 하나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랑 아이들은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출판사 관련돼서 책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제 뭐 논문 같은 게 쓰면은 책 한 30권에서 50권 정도를 읽어야 됩니다.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읽고 이론이랑 막 이렇게 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내 의견을 쓰고, 그 이론이 기존까지 있었던 그 이론들을 쓰면서 뒷받침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제의 책을 한 10권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준 박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들이 틀에 바뀌고, 그 이론이 70%예요. 그 나머지 한 30%는 다 각자의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권 정도 읽게 되면요, 이론적인 부분이 10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준 박사가 됩니다. 제가 한동안요, 이 뇌과학에 좀 푹 빠졌어요. 그래서 뇌 관련된 책을요, 인터넷으로 책 주문을 쫙 해가지고 뇌를 이제 파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책부터 시작해서 두꺼운 책까지 쫙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 신선한 그런 충격에 빠졌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제 첫째 아이가 한참 사춘기를 보냈던 시기였어요. 좀 힘들었거든요. 우리 첫째랑 다툼도 좀 많았고 소통이 많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생각하는 게 뭐야? 얘기해봐 라고 했어요. 하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제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가만히 두라고요? 아니에요. 제 아이가 네, 맞아요. 그거예요. 나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제가 이제 뇌를 막 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청소년들 관련된 그 책이었는데, 그걸 이제 뇌과학으로 푸는 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얘기가 맞대요. 우리 청소년들 애들은요, 뇌가 없어요. 근데 이게요 뇌과학적으로 맞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고 2차 성징이 있을 때 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뇌에서 뭐가 일어나면은요, 공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전두엽에요, 공사가 일어난대요. 이 전두엽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성적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얘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요, 공사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가 발달하느냐? 감정을 컨트롤하는 축두엽이 발달한대요. 그래서 애들이요, 감정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이 뇌 쪽으로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공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뇌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요, 이 뇌는요 굉장히 게으르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뇌가 움직이려면요, 우리 전체 몸에 있는 에너지의 약 70%를 확 쏟아야 뇌가 일 좀 하자 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쓰는 일 하고 나면 몸이 어때요? 엄청 피곤하죠. 그래서 몸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머리 막 쓰고 하면 막 엄청 막 판단 말이에요. 저는 운전하는 게 너무 좋고요, 운전하는 게 편해서 머리를 잘 안 써서 운전하는 거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전하는 게 좀 힘들고 하는 사람은 운전하면서 뭘 하냐면 뇌를 막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면 굉장히 더 많이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요, 에너지를 막 써야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근데 에너지 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뇌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냐?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막 에너지 막 신경 써서 막 하는 걸 뭐래서, 야, 지금 얘가 10번 했잖아. 몸 10번 정도 했으면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내 머리 쓰지 말자. 그래서 습관이 되면 머리를 안 쓰고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히면은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장 뭐 쉬운 걸로, 여러분 세수할 때 세수하고 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뭐 양치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그냥 걸어다니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죠. 근데 그거를 제일 처음에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혹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애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 거. 근데 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렇죠? 힘을 엄청 많이 쓴다고요. 근데 그거를 해놓고 몇 번 반복하면 애가 쉽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습관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뇌가요, 굉장히 게을러요. 자기는 에너지를 쓰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잡힌 거를 바꾸려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야, 그냥 늦게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 그리고 막 호통을 치죠. 근데 이게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편해져요. 이게 뭐냐면 뇌가 게을러지지만 이게 다시 습관이 되면 뇌가 습관이 되기 전까지 막 일을 하다가, 야,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 몸, 너 이제 어느 정도 알지? 내가 머리 안 써도 되겠지? 라는 순간이 돼서 몸 너 알아서 해 라는 시기가 되면 이제 뇌가 활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발전되고, 그 습관이 자리 잡히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습관이 들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루 30분이라는 시간을 내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도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하루 30분 내는 게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뭐 하루 30분 쉬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습관이 들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습관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뇌가 계속해서 습관이 들 수 있도록 하루 30분을 의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동안 중요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함, 그리고 네 번째는 아빠의 양육 참여입니다. 첫 번째는요, 집중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30분을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30분 동안은요 뭘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아이하고 같이 돼 있으면 그 시간 동안 뭐 하라고요? 집중.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만 온전히 투입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30분, 야, 이제 하자라고 해서 아이하고 됐으니까, 자, 이제 7시니까 7시 반까지 우리 하루 30분 하는 시간이야 라고 하고, 자, 오늘 뭐 할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전화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죠 이제. 하고 있어?
어, 그러면 안 돼. 예. 그리고 이 집중이라는 게 의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습관이 들이기 전까지 7시다 라고 하면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내 일정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식이 있어도 야, 안 돼.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야, 7시 반까지는 우리 아니까 7시 반에 보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도 7시가 되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함께하는 시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제가 얘기하죠. 뭐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유는요, 좀 집중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거는 아빠들이 잘 못하는 겁니다. 엄마들은 그래도 잘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다음 주에 뭐 이야기할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걸 뭘 해요.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엄마들은요, 아이하고요 공유를 해요. 공감을 하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0분을 아이하고의 감정 교류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빠들은요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아빠들이 엄마들한테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맡기면 아빠는 아이를 잘 봤다고 하는데 엄마는 막 혼내요. 애를 왜 그렇게 보내냐. 아빠는요 대부분 한 공간에 아이랑 같이 있으면 나는 아이를 잘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실에서 아이하고 나하고 있어. 나는 TV로 야구를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아니면 뭘 보고 있어. 아이는 옆에서 뭘 하고 있어.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를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야. 엄마는 보면은 아이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하루 30분을 해놓고 아이하고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하루 30분 동안 소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고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뭔가를 시켜놓고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 잘하고 있지? 자, 이거 하루 30분을 잘 보내는 걸까요? 안 보내는 걸까요? 안 보내는 거예요. 공유하고 공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분은요 아이하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엄마들은 그래도 잘 되는데 아빠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다고 아이하고 뭔가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아빠들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꾸준함. 자, 하루 30분 이게 언제까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습관이 될 동안.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여서 내가 아이와 약 한 30분 동안 집중해서 그리고 공유하면서 아이와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용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좀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되죠. 그러다가 엄마랑 아빠가 우리 이러면 안 돼. 애랑 같이 좀 뭔가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다시 부릅니다. 야, 우리 다시 지난번 했던 거 있지? 그거 하자. 그래서 또 해. 그러다가 또 막 가뭄에 콩나듯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 그러다가 또 그러면 안 돼. 이제 하자.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되죠. 그러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 또 어디 가서 또 무슨 얘기 들었나 보다. 이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시간 보자. 지금 26분이네. 10분 남았네.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도 힘들고 엄마 아빠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이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서 아이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빠다 보니까 아빠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빠 양육에 참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 말을 잘 들을까요? 아빠 말을 잘 들을까요? 예? 아빠 말 잘 들어요? 손 한번 들으세요. 아빠 말을 잘 듣는 것 같다. 손 내리고. 엄마 말을 잘 듣는 것 같다. 네, 손 내리세요. 자, 아빠가 말을 잘 듣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집안에서 아빠가 파워가 좀 셀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엄마 말을 잘 들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엄마 말의 파워가 셉니다. 그 이유는요, 뭐냐면 아이들이요, 엄마하고 아빠 말 이렇게 들을 때요, 뭔가를 결정을 할 때에 최종적으로 누군가의 결정을 따르느냐, 그 부분을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빠가 오케이 했는데 엄마가 갖고 안 돼! 그러면 야, 안 된대. 혹은 엄마가 뭔가 이렇게 딱 결정을 했는데 아빠가 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말에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가장 가까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엄마나 아빠의 말을 듣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 아이들이 봅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이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빠의 양육 참여가요, 굉장히 저조해요. 요즘에 아빠의 양육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이게 저조해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데 이거는 엄마들이 들어야 됩니다. 엄마들. 뭐냐면은요, 엄마의 양육 방법하고요, 아빠의 양육 방법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이 옳고 아빠가 양육하는 방법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빠들이 양육에 참여했다가요, 엄마들한테요 엄청나게 욕을 먹거든요. 애 보라고 했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 양육자가 대부분 엄마들이 많이 하거든요. 엄마들이 아빠들보다는.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요, 남편이 아이를 볼 때도 내가 생각하는 양육 방법대로 아이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정형외과 많이 갔습니다. 막 팔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한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애랑 노는데 뭐 이렇게 과격하게 뭐 노느냐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아빠가 그렇게 노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좀 이게 심각해져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변명 아닌 변명.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이, 아빠들이 그런 방법들이 되게 되면 나는 나름대로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잘 봤다고 하는데 계속 혼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애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자꾸 소심해지고 내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양육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빠지게.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당신이 해. 라고 하면서 자꾸 양육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부들이 많이 다툼하는 게, 애한테 뭔가 문제가 되면 남편들은 양육에서 쫙 빠졌으니까 애가 뭔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줘요? 네, 엄마한테 주죠. 그럼 엄마는 뭐냐면 나 혼자 키우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양육에 있어서 아빠가 양육하는 아빠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아빠가 자녀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혼내시고 그거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한다 하면
아빠들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우쭈쭈 해주고. 나 같은 남편 없어. 나 같은 아빠 없어. 막 이러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우쭈쭈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빠가 더 양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대가족이고요, 남자들이요 남자 상을요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형님 이런 분들한테 계속 받아서 남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나 할아버지나 뭐 삼촌이나 뭐 아니면 오빠를 통해서 남성에 관련된 성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제 시대에는 자꾸 아빠의 양육 참여가 없어지면요, 아이들이 남성성에 대한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접할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유치원에 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그죠? 예.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남자애들은요 유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말썽꾸러기예요. 남성성에 대한 것들을 다 이게 인지하지 않고 자꾸 여성성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자꾸 교육받고 접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자꾸 결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빠의 양육 참여로 있어서 남자가 됐던 여자아이가 됐던 그 남성성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보여줘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성의 평등을 가지고서 쭉 해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빠가 어린 시절부터 이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아빠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30분은요 엄마들보다 아빠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30분을 하면서 부모가 좀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향한 존중, 두 번째는 약속 지키기, 세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첫 번째 자녀를 향한 존중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자녀를 온전히 타인으로 생각하고 바이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0분을 보낼 때도 아빠나 엄마가 뭔가 틀을 딱 짜서 결정하기보다는 아이랑 상의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부모들이 들었을 때 그 방법들 중에 많은 부모들이 야, 이게 우리 애랑 이 30분을 보내면 아이한테 좋다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뭔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독서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게 30분을 보내더라도 아이 공부하고 뭐 하는 거에 플러스가 되니까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으세요? 아마 들으면 이제 하고 싶을 거야. 그러면은 아이하고 이제 30분을 이제 보내려고 해. 그러면은 부모는 뭐 하고 싶어요? 여러 방법들 중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어해. 근데 아이는 싫어해. 그러면 저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이제. 자,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건데, 자,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고 뭐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답을 막 좋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 하루 30분이 나에게는 막 기다려주고 우리 아이한테 뭘 어떻게 해줄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는 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원하고 하니까 참여를 해. 하루 이틀 했는데 다른 건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하자고 그래. 아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루 30분 그 시간이 오는 걸 두려워해. 아이고 7시가 다가와. 오늘은 또 뭐라고 엄마는 할까?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 30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에도 자녀를 향한 존중의 마음으로 자녀가 선택한 부분들을 잘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요,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들 뭐 한 번 놀아주면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 행위가? 네. 2번, 3번, 뭐 10번 계속 해달라고 하잖아요. 막.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지만 부모가 갖춰야 할 것들, 얘는 나의 삶을 존폐를 결정하는 바이어다. 하기 싫지만 그 바이어가 결정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자녀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요, 약속 지키기입니다. 이거는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약속을요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하고 약속을 했으면은요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거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거를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나 아니면 타인 바이어하고 약속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지켜야 신뢰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한 거는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야 아빠가 뭐뭐 해줄게 라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아빠가 생각해 볼게, 아빠랑 한번 상의해 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해야지, 막 너무 남발하시면은요 아빠나 엄마가 신뢰를 잃게 되면요,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속으로 아휴 기대도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약속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되면요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면.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솔직함. 이 솔직하면은요 엄마 아빠 잘 못하는 부분인데 저희 그 부부, 저하고 아내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감정에 몰입해서 감정적으로 좀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들한테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잘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해 라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편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한테 뭘 해줄 수 없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빠가 뭘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솔직함의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은 아까 하루 30분 의도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활하다가 보면은 하루 30분 내기 매일매일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30분 그거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너무 많이 빠지고 없어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하고 하면 아이가 신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7시부터 7시 반까지 아니면 8시부터 8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대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이야기를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시간에 하기로 했는데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뭐 모임이 있어, 아니면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 오늘 이 시간 너하고 약속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 시간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빠지는 거하고 그냥 나 바쁘니까 뭐 안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빠지는 거하고는 아이가 부모한테 갖는 그 신뢰에 대한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 다시 하자, 아니면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빠지자라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쿨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아빠가, 엄마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빠지는구나라는 것들이 아니라 아빠랑 엄마랑 일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아이랑 약속하거나 아이랑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꾸 아무 소리 없이 빠지면 사랑의 결핍도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싫어서 그런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어떤 그 감정적인 그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을 자녀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30분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 하루 30분 그 소통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아이와의 관계 개선이 좀 되죠. 이게 계속해서 아이하고 막 얘기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해요. 할 얘기가 많아요? 없어.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처음 만난 사람도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성도 가서 예배 드리고 얼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같은 뭐 셀이나 공동체 뭐 나눔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해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네, 옆에도 이렇게 보세요. 혹시 이렇게 잘 얘기하는 분, 네, 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부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도요, 좀 이게 계속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거 하라고 하면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좀 어색하지만, 우리 나눔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몇 번 이렇게 나눔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조금 익숙해지면 속에 있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얼굴도 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잘제잘 거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워낙 이게 다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얘기하고 돼 있는데, 저희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시간에서 5시간 반 걸리잖아요. 저 이제 휴게소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부산 갈 때요, 애들이 뒤에서 막 한 번도 안 쉬어요. 막 얘기를 해요.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수다스러워요. 그만큼 아이들이 막 수다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 수다가 줄어드는 순간이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마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얘기하고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애들은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교회 선생님,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한테요, 여러분 이야기를 다 해요. 네. 그 여러분, 제가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도 일했었는데요, 학원 선생님한테도 가서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엄마랑 아빠 어제 대판 싸웠다요. 엄마 아빠랑 왜 싸웠어? 저 때문에 싸웠다요. 막 이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해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전사님한테도 막 얘기해요. 네. 어제 아빠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엄마랑 싸웠다요. 막 이러면 막 애들 그래요. 저학년 애들, 1학년, 2학년 애들 막 해요. 그리고 자기 속 얘기를 선생님한테 막 다 얘기해요. 걔네들이 그렇게 해야 정서적으로 좀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얘기해요. 엄마하고 아빠한테 막 집에 있었던 얘기, 아니 학교에 있었던 얘기, 유치원 얘기 막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에 막 말할 때 엄마 아빠들이 신기해가지고 야 이것도 해봐라 뭐 따라해라 뭐 했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많아지면 점점 어떻게 해요? 아,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엄마 힘들고 아빠 힘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뭐 매일 똑같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 그만 좀 해라. 너 좀 가서 숙제하고 한글 공부하고 뭐 해라 라고 해서 아이들의 입을 뭐래요? 네, 막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얘기를 뭘 하려고 하면은 그만 얘기하고 애들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먼 산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애들이 점점점 말하는 그 시간이나 그 다음에 자기의 속 얘기를 점점 닫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하냐? 학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전사님 목사님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 부모는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거든. 자, 근데 이것들을 하루 30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이가 엄마랑 아빠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고 이제 옛날처럼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의 개선이 오게 됩니다. 정기적인 그 대화 시간을 통해서 이런 관계의 토대가 돼서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자기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언제 중요하게 형성이 되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은요, 당연히 아이가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부모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아를 성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요, 이런 고민이나 갈등 해소를요 부모하고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방법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서 이런 부모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부모하고 갈등 속에서 해결 방안들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사를 하니까. 애 몸이 변하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당연함 속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헤쳐나가는 거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연구에 따르면은요, 이렇게 정기적인 대화나 소통을 이루어가는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네가 지금 생각하고 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 진화라든가 아니면 과학이라든가 신의 존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닥 쉽게 고민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데, 생물이나 과학 이런 거를 배우다 보면 교회 와서 듣는 거하고 학교 가서 하는 거랑 또 친구들 사이에서 듣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몸의 변화도 오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이게 맞나? 그런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 많은 친구들은 사회적인 일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생각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고민들도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비교해 봤을 때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이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이 감소한다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의 감정 이해입니다. 아이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친구들하고요, 감정적인 상황이 안 좋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딸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잘 안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친하게 잘 지내서 얘가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순자다라고 했으면 순자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 얘기가 잘 안 나와. 그럼 뭐예요? 뭔가 이제 뭐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물어볼 수 있죠. 야, 친하게 지냈던 그 순자는 요즘에 어때?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의 솔직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 아, 우리 아이는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친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 풀어가는 아이구나. 우리 아이는 친구하고 갈등이 있을 때 회피하는 애구나. 우리 아이는 이런 상황이 돼 있을 때, 아, 아빠하고 엄마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의 기질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의 어떤 그 성격, 성향들을 보다 더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그 부분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 감정의 변화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있어서 대화하거나 얘기하거나 딱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하다 보면, 아, 저 사람 삐졌구나. 저 사람 화났구나. 뭔가 느낌이 쎄한데 내가 뭐 잘못했나? 예, 느낌이 좀 쎄하면요, 남자들은 그 생각이 1번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막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 딱 보면 얘 왜 이러지? 그런 순간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대화할 때도 대화를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그 30분 동안 하게 되면 아이의 그 조그만 민감한 그런 감정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얘 오늘 좀 뭐가 다른데? 그래서 아이가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부모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꾸준히 아이하고 대화하지 못하면 아이의 이런 변화들을 엄마나 아빠가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아이의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감정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 표현의 능력을 우리가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타인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요, 의외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부모가 소통을 하면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와 아이의 유대 관계입니다. 이 하루 30분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뢰감을 서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아이에게,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신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이다라는 어떤 소속감을 지내서 우리 가족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 30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관계가 좀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양육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좀 평안함 그런 어떤 가족의 분위기를 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교류들을 통해서 사회성이 발달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 30분에 대한 활용법이 있습니다. 지금 57분인데요. 이거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첫 번째는 경청하기입니다. 하루 30분 하시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 말에 집중하는 거. 두 번째, 스마트폰 아이랑 하루 30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는 거. 그 다음에 눈을 맞춰서 들은 거. 그래서 하루 30분의 주체가요, 엄마랑 아빠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주체는 누구냐? 아이. 그리고 엄마 아빠는 참여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중간에 아이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끊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널 지금 듣고 있다. 잘 아시죠? 네, 끄덕이면서 듣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면서 계속 이 30분을 오로지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고 듣는 거. 그러니까 이 30분이요 아이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아이한테 뭔가 교육시키고 뭔가 훈육하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아니지 라고 하게 되면 아이가 이 시간을 기다릴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감하기.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이가 이 하루 30분 시간 동안 야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계속 인정해 주는 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속상했구나 라고 하면서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네가 특별한 게 아니다.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라는 것들을 짧게 나누고 해결책보다는 감정에 먼저 변화를 주는 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하루 30분은 제가 뭐라 했죠? 마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뭔가를 교육하고 해결책을 하는 것보다 감정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 아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이의 감정이 때로는 과하다고 할 때 너무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가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열린 질문을 해서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럴 때 너는 기분이 어땠니? 야 친구가 그랬구나. 만약에 네가 그런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을 그리고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피하세요. 이게 제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빠가 원하는 답, 그 답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서 그 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가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질문했는데 답을 안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 좀 하라고! 네,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기질적인 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상 나누기 뭐 아빠랑 엄마랑 하루 30분 하다 보면은 어려워요 뭐예요 그런데 그냥 일상을 나누면 돼요. 식사 시간을 통해서 대화 시간을 활용을 하고 등하굣길 뭐 했을 때 짧게 나누고 취침 전에 하루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주말 활동 같이 야 이번 주말에는 뭐 할까 그다음에 가족 일정표에서 같이 뭐 한 달짜리 일정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고 부모의 일상 야 오늘 아빠 스케줄은 이번 주 아빠 스케줄은 뭐 한 달 이 스케줄은 언제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빠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엄마는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대화 시간을 만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론적인 부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루 30분이 어떻게 보면 좀 쉽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럼 이 하루 30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취학, 취학 중에서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교, 성인까지 해서 한번 방법론에 대해서 3강과 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